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진짜 오늘 아침에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에 어원이 생각날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시초가 시작은 2.8% 어저께 상승분을 다 까먹는 하락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맥락이었고요. 코스닥 어저께 상승분을 거의 다 완전히 까먹은 거죠. 하지만 아침에 오전의 하락세에서 좀 어느 정도는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양대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갭을 메꾸는 선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내일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요.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450포인트 딱 갖다 놓고 끝나서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놓고 끝났거든요. 수급도 양호했고요. 특히나 외국인 선물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급작스런 급락이 나와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가볼게요. 보시죠. 미국 시장, 와, 이거 나흘 동안의 상승을 하루에 다 까먹었습니다. 다우지수 4% 가까운 하락이고요. S&P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4.3% 하락.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 5.16% 하락.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8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8.1% 예상치였는데 8.3%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유가라든가 식품, 이것을 제외한 근원 CPI라고 해서 요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10% 상승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월세. 그런데 월세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되겠는데?'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긴축, 즉 금리 인상이 좀 더 유지가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여기에서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달러 강세가 된 거예요. 달러 강세가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거 고점 일단은 친 거 아니야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한 방에 1,400원 근처까지, 오늘은 장중에 1,396원까지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이러한 하락세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안정을 찾으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한숨을 덜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서 5일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되느냐? 수급 부분에서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수급 잠깐 보시죠.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1,600억 매도, 기관 2,000억 매도. 아, 외국기관 매도해서 나쁜 거 아닙니까?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적죠. 개인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는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했는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장 초반에는요.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어요. 5천억 넘는 매도를 했는데 마감은요. 5천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1조 넘게 오늘 장중에 보면은 매수를 한 거예요.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아침 9시 40분까지 선물 매도량을 늘려갔습니다. 5,600억. 그러다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매수 전환하죠. 매수 전환하면서 끝까지 매수하면서 5,200억 가까이. 그러면 얼마예요? 1조가 훌딱 넘어가는 매수를 보인 결과가 됐죠. 오늘 장중에. 그러면서 일자별로 보면은요.
어제 1조 넘는 매수, 오늘은 5천억 넘는 매수를 했어요. 거기다가 옵션 포지션도 외국인은 좋게 끝났습니다.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는 최소한 반등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매매 동향이 들어온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갭을 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메꿨어요. 그리고 5일선 위에서 끝난 거는 내일 미국 시장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특별히 뭐 다시 한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 저점대 2400 아래에서는 외국인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인정을 하고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지지대를 구축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그렇다면 우리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을 보면은요, 당연히 종목별로 안 좋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소, 에너지솔루션 플러스 0.3%, 삼성 SDI 2% 가까운 상승세, 나머지는요, 삼성전자 2% 넘게 하락했고, 하이닉스 2% 가까이, 그 위에 다 하락이에요.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보면은요, LNF,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이거 다 뭐예요? 거래소도 그렇고 2차 전지죠. 2차 전지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상승을 했고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 시장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CPI 쇼크, 그러면 금리 인상, 긴축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가 문제가 생긴다. 이게 공식처럼 돼 버렸죠. 미국에서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이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이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 오늘 뚝 떨어졌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여전히 이 하단부에서는 지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개별적인 내용은요. 오히려 좋은 내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하단부에서는 오히려 매수해서 끌고 가면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보시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하단부, 이 9만 원 선 전후에 있는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지지력,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종목이 또 있죠. 네이버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미국에서도 이 관련주들 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카카오요. 오늘 이탈하는 듯 하다가 땡기면서 전 저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었던 저점 지지하면서 박스권을 인식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네이버 카카오 과연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미국과 연동된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외에 뭐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LG 이노텍 기술주죠. 삼성전기 모두 3%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LG 이노텍 이 애플에서 신작 아이폰을 내보내면서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제 끌어올렸는데 저도 조종시에는 매수라고 말씀드렸었죠. 와, 오늘 하루에 이렇게 빠지면서 5일선 지지대 34만 5천 원 지지대에 딱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요 부분도 요 하단부에서는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끌고 가는 전략 혹은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일선 회복하고 끝나죠. 그 아래 21선이라든가 이 하단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이 전저점 무너지지 않고 지지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당연히 나온 것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에 오늘 상승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로 돌려서 끝납니다.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 수혜가 당연히 있는 종목군 중에 2차 전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전 고점대 63만 원대 근처까지 다가옵니다. 크게 보면은요.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저는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박스권 상단 저항은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뭐 저항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LNF 보시면은요. 뭐 코스닥의 2차 전지 소재주죠. LNF가 에코프로 BM보다는 저는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전 저점대인 박스권 하단부 이제 상승적으로 지으면서 상단부인데 26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한번 볼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눈에 띕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여기 돌파 시점부터 제가 이 종목이 2차 전지에서는 대장주 주도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장대 양봉 긋는 그 이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입니다. 대장주예요.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로 대장주가 변화가 되면서 끌고 가는 흐름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태양광주는 또 돌려 세웠습니다. 한화솔루션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땡기면서 아침 바로 그러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주죠. 태양광.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역시 대장주 가벼운 종목으로 신고가를 또 돌파를 하면서 종가상으로나 장중고가상으로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는 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지금 시대에 현 장세에 주도 역할을 하는구나.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럼 풍력 한번 볼까요? CS 윈드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좀 꺾이기는 했었지만 전 고점대에 있는 바로 이 전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 보이는 흐름이 나온다는 점에서 태양광 다음이 풍력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태양광이 1순위지만 풍력도 괜찮구나라는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방산 관련주에서 지금 3일째 내리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보시죠. 좀 꺾일 듯한 흐름이 나왔지만 어제 저가에서 올라오는 흐름, 오늘 어저께 저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만 뭐 최근 들어서 푸틴이 문제가 생겼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예, 어제 빠졌고 또 그전에 고점 치고 약간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돌려 세우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것으로 인해서 각국의 방위 방위 산업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거기에 주안점을 주면 여전히 수출 쪽에 무게를 두면은 향후 성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뭐 최고점에서 보면은요. 한 3~4% 뭐 빠진 흐름인데요. 3%입니까? 4%? 이 고점 충분히 돌파하면서 훨씬 더 갈 여력 이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방산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 종목이 아직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급락 속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또 국가일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낙폭을 반절 줄여놓고 끝났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한숨 덜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기대할 만한 요건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종목별 흐름이나 수급 동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시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내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요. 쫄지 마세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